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실은 지난 제가 장관 재임 시절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근절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사실은 검찰 총장이 제 식구 감싸는데 급급하고 또 장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난해 투기 건절을 했더라면 LH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또 그러나 당정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제 정의를 세우겠다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후보들이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요. 민심의 그런 목소리 채찍질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당시에 수사를 했다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훌륭해 진정성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미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윤 전 청장이 추 장관의 부동산 투기 수사를 거부해 결국에 지금의 사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날 다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또 추 전 장관은 30년이 지나서 촛불로 세운 나라에 정치검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의 정원을 망치는 독초라며 대선 지지율 좀 높다고 해서 마케팅용으로 쓴다고 하면 책임을 반드시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추 장군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요. 아주 혼쭐을 내주려 인터뷰를 자청한 듯합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재보궐선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언론도 대선에 그런 후보를 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신 듯한데요. 추 전 장관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겠지만 경쟁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말이죠. 다음 정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집값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돼 있다. 1년 전까지 이렇게 넋두리 같은 소리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연설할 때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국힘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논란이 됐던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증미역 유세에서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고 운을 띈 뒤 이어서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라며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서울시민 누구라도 서울시장 후보인 당신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오세훈 후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오 후보는 앞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뒤늦게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거죠. 5후보는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고 맹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집값이 다락같이 오를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뒤늦게 3기 신도시 지정하고 세금 규제하고 은행 대출 제한하는 등 뒷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5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는 민주당이 금권 선거 조짐을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후보는 구청장들이 모여서 5천억 원을 모아 선거 때 풀겠다고 한다며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다. 5천억 원이 누구네 집 애 이름인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쯤 되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선거 끝나면 본인이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한다며 이게 박 후보 개인 돈인가?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 비판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서울시장에 출마한 걸까요? 어디 또 숨겨놓은 땅이 있나요? 왜 거기도 셀프 지정해서 몇 배 이득을 챙겨 드시게요? 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상위 1%의 부자를 위해 고민하는 서울시장이 되려는 그를 저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듯합니다. 서울시가 지들 건가요? 아주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젊은 층은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비교적 젊은 층은 진보 진영을 찍고 그리고 기성세대는 보수 진영을 찍는다는 그런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이제 선거 다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언하신 게 아니라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기성세대층에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명박, 박근혜 이 뭐랄까 지옥 같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보 진영에서 그 시기가 이제 없거나 매우 짧거나 기억이 흐릿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고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랄까 제3의 대안 세력이 또 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LH 사태 때문에 청년들의 박탈감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후보를 뽑아보자.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류호정이 한 말입니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이 이해가 됩니까? 20, 30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찍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 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는 걸까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은 하고 말을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국힘당을 찍을 것이라니 이게 정의당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할 소리입니까? 노회찬 의원이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리와 범죄 혐의로 가득한 국힘당 후보들을 찍으라고요? 아쉽습니다. 비례대표라 국힘당으로 당적을 바꾸지도 못하니 그게 아쉬울 뿐인데요. 그나저나 아직까지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던 정의당 의원으로 자신의 보좌관을 부당 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롱과 모욕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의당과 류호정을 손절했지만 이젠 막장의 끝을 향해 달리는 듯합니다.